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가 오늘 시작이 됐고요. 자, 어저께 장은 이 12만 5천 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추석 연휴 전이다 보니까 좀 소강 상태로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터져 나오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어제의 흐름은, 그냥 좀 보합권으로 그냥 약간 쉬어가는 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 유한양행을 이 추석이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떤 식으로 흐름들을 알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결국 유한양행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런 공시도 800억 이제 기술 수출료를 이제 우리가 수령받는다라는 공시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재료들이었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앞으로 터져 나올 만한 재료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현재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 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이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국에 이 FTA 승인으로 많은 기대감이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FTA 승인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겠지만,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런 매수를 했다가 또 매도를 했다가 좀 단타 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유한양행을 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마음이 좀 항상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봉이 나오면 이게 또다시 이렇게 전전날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게 또 하락 추세로 생각을 했다라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니까 좀 매도세도 나왔고, 또다시 어저께 그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매수세가 나오고 그냥 퐁당퐁당 하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자, 다음 주 목요일에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지금 이 구간부터 상승이 그냥 쭉 나온다라고 하면 뭐 좋죠. 네, 좋게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고, 여기는 이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내는 그런 조정 구간이다. 그러면 이 조정이 이렇게 ABC 형태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저는 아직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건데, 그러면 유한양행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조건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유한양행, 물론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나와야 하고요. 그 재료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최근에 페아마케에서 뭐 단독요법, FDA 승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 페아마케 제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봐야 하는 내용들은 결국 지금 12월에 있을 SC형에 대한 FDA 승인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파이프라인들, 현재 임상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단독요법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구체화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오피셜하게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기술적으로 볼 때, 자, 볼게요. 기술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한 번 끝났고, 이 장기 이평선을 현재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여기에 대한 조정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 확률이 높은 자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는 저는 또 매수를 분명히 해도 되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한양행에 대한 이 관심도 자체가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자,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지수에 대한 상승을 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현재 보면은 금리를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0.5포인트의 대폭의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단기 상승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단기 상승에 대한 또 재료가 앞으로 사라질 때 그때 또다시 한번 고점 신호가 뜨면서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텀을 봐야 하는데, 이 유한양행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들의 텀이 있는 이상 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을 유한양행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단기 고점에서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거고, 여기서 적어도 50% 정도의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는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아마 11월이나 12월 초쯤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장기 전략들,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현 구간에서만큼은 앞으로 나스닥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도 좀 같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가 월화수잖아요. 월화수에 대한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알고 가셔가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타점이에요, 타점. 그쵸? 내가 타점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돈을 버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커뮤니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유한양행에 대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유한양행에 대한 이런 타점,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간들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이 지난 후에 앞으로 장중에 나오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브리핑,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전략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링크들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 이 커뮤니티를 오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분명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결국 이 시장과 시황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난 기업 분석을 정말 잘해. 그래서 기업 분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 기업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의 적정 주가를 나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서 막 타점을 잡아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난 이 기업을 잘 몰라. 난 근데 뭐 경제적인 글로벌 시장이나 경제 상황만큼은 잘 알아. 그래서 이 글로벌적인 시황에 따라서 이 저점 매수가 나올 때 난 그때 타점을 잡을 거야. 여러분들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압도적으로 B입니다. B. 물론 기업 가치와 재료 분석이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시장 분석, 그 시황 분석을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타점을 잘 잡는 눈을 기르는 게 앞으로 주식시장판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저께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삼성전자를 3년 전에 8만원 후반 9만원대에서 샀는데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면 그냥 무조건 수익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3, 4년 동안 맨날 마이너스야. 그리고 지금 손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 주식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량주를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게 FDA 승인 났고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언론에서나 이런 뭐 증권사 리포트나 또 분위기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무조건이란 건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번 또 고점이 어디서 나온 다음에 몇 년간 거의 5년, 10년 동안도 이 고점을 못 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거고 한 종목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한양행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주말이나 또 추석 연휴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